주먹장 암수장부 조립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안쪽에다가 기준선을 암장부, 숫장부 다 기준선을 잡고 그 다음에 숫장부는 분할을 하고 사선 긋고 넘어가면서 사선 또 다시 긋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먹금에 맞춰서 톱질하고 끌질하고 다 완성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장부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연기 부분을 여기를 잘라내야 됩니다. 양쪽 연기 부분 여기 잘라내고 암장부도 마찬가지로 여기 연기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숫장부부터 톱질을 할 건데요. 이제 세워서 이렇게 자를 때는 부재가 움직이니까 바이스에다가 좀 물고 하시고요. 바이스에 물기 불편하시면 다른 부재를 대고 클램프로 이렇게 조여놓고 가공을 하면 얘가 움직임이 덜 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가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준비가 되면 연기자를 갖다 대고요. 연기자를 갖다 대고 톱질을 하는데 톱질을 할 때는 선은 항상 보일랑 말랑입니다. 보일랑 말랑. 지금 요게 이제 보일랑 말랑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완전히 보이는 겁니다. 요게. 완전히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자르면 이제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공간이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아예 가려버리면, 지금같이 아예 가려버리면 똥이 잔재가 조금씩 남아갖고 끌로 또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끌로 이제 직선을 마감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에 자를 때 살짝 보일랑 말랑하게 해서 선을 스치게 톱질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재고 자르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톱질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세게 당기면 이 톱이 잘리면서 아래 초까지 상처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살살 힘을 빼고 천천히 이렇게. 지금도 세게 만약에 했다면 톱이 여기를 확 잘라버리거든요. 밑에 부재를. 물론 여기다가 이제 다른 나무를 껴놓고 톱질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냥 쓸을 때는 맨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천천히 쓸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요. 자,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바이스에다 물어주고, 자, 먹검선이 살짝 보일랑 말랑하게 대주고요. 그 다음에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쓸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살살 천천히. 네, 이렇게 해서 숫장부의 양쪽 연기를 가공했습니다. 이어서 암장부도 부재를 클램프로 같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선이 보일랑말랑하게 항상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톱질을 하는 거죠. 약간 틀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보일랑말랑. 네, 끝에 가서는 얘가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얘는 좀 남겨놨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저 밑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금씩 쓸어야 되고요. 이쪽에서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쪽에서 쓸어준 게 덜 쓸어주면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가면 그쪽만 쓰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안 떨어질 경우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살짝 끄트머리로 쓸어서 이렇게 떨궈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여기를 이쪽에서 쓸다가 안 떨어지면 이쪽에서 쓸어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예. 반대쪽 똑같이 선이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숫장부하고 암장부의 연기를 톱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숫장부 같은 경우 이렇게 잘리고 나면 이 안쪽에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남습니다. 잔재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암장부는 여기에 이렇게 잔재들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암장부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끌로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끌로 정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숫장부 같은 경우 여기서 저까지 내려가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걸 잘못 가공하면 여기까지 자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바깥에는 잘리면 안 되니까 항상 끌을 안쪽에다 이렇게 두고 잔재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도 맨 마지막에 가서 너무 깊이 파버리면 거기도 노출이 되거든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끝에는 조심해서 요만큼 해서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가공을 해줘도 되고요. 네. 여기서 요까지만 가공을 하는 거죠. 네. 방식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안쪽에서 이렇게 밀고 가다가 끝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공하는 거죠. 예. 자, 반대쪽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밀고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다가 끝에 가서는 살짝 들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 많이 잘려갖고 더 이상 가공할 게 없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숫장부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잔재가 있으면 잘 붙지 않으니까 잔재를 완전히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먹금칼에 남아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잔재 여기는 아까 때 톱질하면서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짝 먼저 가공을 조금 해주고 내려갈게요. 이렇게 하고 칼금이 조금씩 남아있는 거는 마저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도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칼금 남은 것만 조금만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칼금이 조금 남아있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통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기 정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암수장부 연기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데 조립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되는 면의 연기를 맞나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봐서 암장부하고 숫장부하고 이 높이가 평행선 내지는 약간 들어가야 맞습니다. 예. 또 반대쪽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은 돌려서 이쪽이겠죠? 이쪽을 이렇게 대봐서 얘하고 같은 높이가 되든지 얘하고 같은 높이가 되든지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여기가 딱 여유가 있는데 여기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 있을 경우에 높이가 안 맞아 갖고 결합할 때
단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장부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현재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요 안쪽 요 사이즈하고 바깥쪽 사이즈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를 이렇게 꼈을 때 똑같은 게 먼저 들어가면서 얘를 다 넓히고 들어갑니다. 넓히고. 그러면 넓히고 들어간 다음에 저쪽 바깥쪽이 이미 넓혀졌기 때문에 바깥쪽하고 이쪽 바깥쪽하고 만났을 때 공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곳은 나가는 저 바깥쪽보다는 약간 작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작게. 그래서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쪽 안쪽은 약간 공간을 줘야 되고요. 요 모서리를 살짝 이렇게 잡아줍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모서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이 모서리를 잡을 때 중요한 게 이 바깥에 여기는 건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예. 그 안쪽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예. 얘가 이제 뚫고 나가면서 여기가 약간 작아야지만 부드럽게 쑥 들어가고 저 바깥에서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요 안쪽에 모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예. 숫장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모를 잡아주면 이제 암장부하고 숫장부하고 끼었을 때 아주 결구가 너무 잘 되면은 여기가 찌그러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빡셀 경우는 찌그러지는 것만 살짝 손을 보면은 훨씬 부드럽게 다 정확하게 결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찌그러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를 잡아주면 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장부에 요 들어가는 부분 모를 접어줬다면 암장부는 뚫고 나오는 요 부분, 요 코너에 요 부분에 모를 살짝 접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안 접어주면 암장부가 숫장부 이렇게 뚫고 나올 때 요게 너무 각져 있으면 숫장부의 요 바깥 부분을 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면서 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그러니까 요거를 밀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요 암장부의 머리 부분, 요 부분들을 살짝 모서리를 접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암장부를 놓고 끌로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 거기를 살짝 이렇게 모를 접어주는 거죠. 이렇게. 모서리만요. 예.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살짝.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실제로 결구를 하고 나면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한 0.5에서 1m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모를 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다 되고 조립해서 본딩까지 다 완성하고 나면 여기는 어차피 대패를 쳐서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를 접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코너 부분 이제 모를 접었고요. 요 안쪽도요. 안쪽에도 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살짝 물을 접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암장부도 요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안쪽 부분, 요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 모를 접어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공은 다 됐고요. 이제 조립을 해가면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약간 손볼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수 장부가 이제 좀 완성이 됐는데요. 암수 장부는 다 완성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껴보면 약간의 이제 오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찌그러지면서 들어가게 하려고 암장부 같은 경우 약간 여유를 있게 가공을 했거든요.
조금 이 암장구 버리는 것을 조금 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끼워가면서 잘 안 받는 부분을 수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한번 살짝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껴보면 지금 한쪽부터 껴보겠습니다. 이쪽 왼쪽부터 껴볼게요. 껴보면 이쪽은 여기는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조금 타이트합니다. 자, 이쪽은 좀 타이트하죠. 자, 반대쪽 이쪽은 여기가 동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동시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눕혀서 이렇게 보면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 반대쪽은 껴봐도 다 안 들어갑니다. 예. 타이트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타이트하다는 얘기거든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물론 이제 여기는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또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제껴보면 좀 타이트합니다. 이럴 경우 약간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 손을 봐줘야 되는데 어디를 손을 봐주냐 이거죠. 암장부를 볼 수도 있고 숫장부를 볼 수도 있는데 어디를 봐주는 게 좋냐 이거죠. 물론 이제 뭐 편리에 따라서 암수장부를 해도 되겠지만 얘는 일단 타이트하게 맞춰놓는 거 이 직선으로 하고 여기서 가공을 하면 이쪽에서도 또 가공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2번씩 해야 되거든요. 2번씩. 근데 이쪽은 만약에 타이트하면 여기 타이트한 부분만 이렇게 여기만 가공을 해주면 그래도 이쪽보다는 가공하기 또 수월하고 손이 좀 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숫장부를 가공해야 되는데 숫장부 중에서 지금 가공할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 실제로 껴보니까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껴보면서 타이트한 걸 알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찌그러집니다. 지금 보면은 요런 데가 찌그러집니다. 지금 이 코너가 아까 때 뭐 잡아놨던데 그 부분이 찌그러집니다. 예, 타이트한 데는.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도 찌그러지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끌로 살짝 더 다듬고 한번 다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자 클램프로 살짝 물어놓고 자 끌로 아까 때 말씀드린 것 마냥 타이트한 부분만 살짝 더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타이트한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 네, 그리고 모를 살짝 접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찌그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찌그러지면 또 가공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모를 또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트한 부분 가공하는 거는 됐고요. 예,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랑 똑같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거를 가공할 때는 또 너무 많이 가공하지 말고요. 한 번에 너무 욕심내서 가공하지 말고요. 일단 조금 가공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가공해서 또 껴보고 타이트하면 또 살짝 하는 게 좋거든요. 한 번에 욕심내서 만약에 너무 많이 깎아놔 버리면 아예 공간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맞춰보고 차근차근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넣어 볼게요. 예. 빡세긴 빡센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손으로 눌러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으로 눌러서. 왜냐면
너무 타이트한 데를 망치로 쳐서 박아놓으면 나무가 물론 찌그러지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약한 부분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그러니까 망치로 이렇게 쳐서 집어넣으면요. 그러니까 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서 부드럽게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딱딱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특히 하드우드 같은 경우는 절대 박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예. 소프트우드는 박아 넣어도 나무 자체가 탄성이 있고 조금 찌그러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하드우드로 갈수록 박아 넣었을 경우에 터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세밀하게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부드럽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딱딱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너무 빡세게 지금 들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손을 한번 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끌로 아까 때 이제 닿는 부분, 암장부, 숫장부에서 1차 껴봤을 때 닿는 부분을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예, 수정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껴보고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쑥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한 요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는 손으로 이렇게 똑똑 쳐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끝에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끝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모를 아까 설명한 대로 암장부에 모를 안 잡아주면 얘를 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잡아서 나오게 하는데 이때도 모를 잡았다고 해도 무조건 세게 치지 말고요. 조금씩 들어가는 걸 보면서 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면이 이제 다 맞기 시작했죠. 면이. 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안쪽을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연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연기도 그만큼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나. 연기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연기가 붙어버리면 여기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여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나 안 들어갔나 연기 쪽을 확인을 해보고 마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때려 넣으면 여기가 다 찌그러졌는지 연기 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빡세니까 제가 망치로 조금 쳐서 이렇게 해서 자, 이쪽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쪽 연기도 이제 맞고요. 반대쪽도 돌려보면 연기가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다 맞고요. 예, 다 맞죠? 예, 이렇게 봐도 정확하게 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보면 이제 다 맞고요. 좀 확대를 해보면 아예 딱 붙어버렸거든요, 지금. 예, 거의 공간이 없게 다 붙어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요런데 공간은 지금 모를 접어놓은 공간들이거든요. 모를 접어놓은 숫장부에 모를 접어놓은 공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대패로 쳐서 양쪽을 대패로 쳐서 마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먹장에 암수장부 가공하는 거, 먹금 긋고, 그 다음에 톱질하고 끌질하는 거, 그 다음에, 껴보면서 잘 안 맞는 부분을 수정하는 거, 이런 전체적인 교육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주먹장을 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재가 일단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부재가 맞지 않는 걸 시작을 하면은, 아무리 먹금선을 잘 긋고 잘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를 정확히 가공을 해야 되는데,
부재를 또 정확히 가공하려면 그만큼 대패를 잘 세팅하고 대패질을 능숙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공의 시작과 끝이 대패이기 때문에 대패를 좀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구가 조금씩 어려워질수록 톱질의 중요성이 이제 다시 대두가 됩니다. 톱질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끌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결과물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은 대패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실력이 올라왔는데 톱질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패한 것만큼 이상으로 톱질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대패 끌질이 잘 돼야지, 대패하고 톱질이 잘 돼야지만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결과물도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